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소 금액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세팅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하루 1,000원으로도 돌아가는 게 메타 광고라고 하지만 1,000원을 써서 두 자리 로아스가 나온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거니와 메타는 데이터를 모으면서 성과가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최소 금액이라 하면 하루 2, 3만 원 정도가 정말 최소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예시로 나오는 계정의 경우에도 하루 2, 3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 10만 원 정도 소화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아스가 0.28에서 한 달 평균 9.88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걸 예시로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끌고 가야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며, 또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보여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작은 금액에서 광고를 해보고 차차 성장해 나가는 발판을 만들어 간다면 당장 작은 예산도 소중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작은 예산으로 광고를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예산의 크기의 세팅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적은 예산에서 벗어나 나의 제품의 적절한 예산을 계산하는 방법의 경우 상단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 최적화 예산까지 가기 위해서 초반에 필수적인 최소 예산에 대한 지금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본론 1번입니다. 소규모 예산의 기본 전략. 작은 금액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테스트할 여유가 적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 베리에이션을 테스트하기보다는 나의 주력 상품과 최고의 소재를 활용해서 핵심 타겟으로 집중을 해 광고를 해야 됩니다. 나의 주력 상품과 소재는 내가 기존에 판매를 해봤던 데이터가 있다면 가장 잘 팔린 결과를 따라서 가시면 되겠지만,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면 내 상품 중 주관적으로 반응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상품을 미리 점쳐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동시에 여러 상품을 광고할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마케터로서 제가 느낀 점은 생각 외의 상품이나 소재가 고객의 반응을 터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직관보다 동종업계에서 이미 좋은 반응을 내고 있는 제품과 소재를 참고하는 것인데요.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메타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내 경쟁자의 광고를 보는 것입니다. 네, 구글의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라고 검색하시고 내가 참고할 브랜드의 광고를 보면 광고가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날짜를 통해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가 오랜 기간 동안 돌고 있었다는 말은 그 광고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끄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이걸 참고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광고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브랜드가 영상으로 광고를 돌리고 있나요? 눌렀을 때 어떤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되나요? 그들보다 내가 가격이 비싸다면 그 가격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더 싸다면 그 강점을 또 어떻게 녹일 것인지, 참고한 브랜드의 제품이 내세우는 강점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소구점을 만들어주세요.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나의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의 설득의 심리학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상단에 뜨는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봐도 좋겠습니다. 링크는 하단 설명에도 써두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광고할 제품, 광고 소재와 문구, 또 우리가 내세울 강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은 광고를 누구에게 보여줄지에 관련된 타겟입니다. 우선 광고 캠페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노출량이라도 확보하자는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트래픽 캠페인 혹은 도달 캠페인을 선택하고 진행을 하십니다. 네, 캠페인 타입에 따라서 우리 광고를 볼 사람들과 광고가 보여질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캠페인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액이어도 판매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트래픽 캠페인의 경우 사실 유입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환상을 갖기가 쉽지만, 나의 픽셀에 구매를 안 하는 방문자 모수가 잔뜩 쌓이기 때문에 추후 나의 픽셀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팅이나 구매 최적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인지도 혹은 도달 캠페인도 대형 브랜드에서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활용하기에 특히나 적은 예산에서는 당장 관련이 있는 캠페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DB를 수집하신다면 잠재 고객 캠페인을 선택하시고 판매를 하신다면 판매 캠페인으로 시작을 하세요.
장기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좋은 성과를 만들기에도 충분합니다. 판매 캠페인 중에서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광고보다는 수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어드밴티지 플러스는 이미 쌓아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리지 않고 돌려보라고 추천드리겠지만 지금은 예산이 많지 않으니 수동 캠페인으로 하여 몇 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수동 세팅의 핵심입니다. 타겟 세팅을 할 때는 맞춤 타겟, 유사 타겟, 관심사 타겟팅 등의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초반에 데이터를 쌓아서 그 타겟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충분히 바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팅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사 타겟팅을 이용하면 제한된 예산에서도 정확하게 타겟에게 광고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 초반이고 예산도 작기 때문에 아무 설정도 안 하는 오픈 타겟팅이 아니라 노출을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겟을 또 너무 작게 해서 메타의 자유도를 너무 제한시키지 않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이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딱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작고 소재도 하나 두 개이니까 타겟 크기는 50만에서 150만 이 정도 사이에서 타겟 크기를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세 타겟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꼭 그리셔야 세팅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먼저 지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 운영 규칙입니다. 소규모 예산에서는 높은 확률로 머신러닝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인지를 하고 러닝이 끝나지 않는다고 광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신러닝은 메타가 최적화를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며 타겟 분석과 노출 시간대 최적화 등 설정을 하게 되는데 러닝이 끝나면 이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되어 물론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만 러닝이 완료되었다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성과가 확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잦은 수정을 피하셔서 학습 단계를 지속적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고 또 수정 사항이 있다면 여러 번에 나눠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날을 잡아서 수정을 진행해서 러닝이 자주 깨지는 것을 최소화해 주세요. 우리 예산 내에서도 광고가 안정화되는 것을 활용하시면 당장은 충분합니다. 며칠간 광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소재와 타겟을 혼동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수정 순서를 딱 정리를 드릴게요. 1번 첫 번째 수정은 타겟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타겟이 잘못되었는지 소재가 잘못되었는지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로 세팅을 했을 거기 때문에 타겟부터 수정을 하기로 합니다. 관심사를 바꾸거나 세부 타겟 설정을 조정을 하세요. 두 번째 수정 사항은 소재 변경입니다. 타겟을 두세 번 정도 변경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재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준비를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돌아볼 것은 우리의 제품과 상세 페이지 또 가격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1, 2번 수정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이나 상세 페이지 수정보다 더 쉽고 사실은 인풋이 덜 들기 때문에 1, 2번에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안 나온다면 가격이나 제품을 돌아볼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도 수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한데요. 때로는 광고 초반에 바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 비용을 배움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3만 원씩 쓰시면서 광고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아예 광고를 안 해버린다면 우리가 쓴 지금까지의 비용은 정말 낭비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30일 동안은 꾸준히 테스트할 각오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써서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광고 최적화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광고는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타겟들이 성과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고 어떤 타겟에서는 반응이 조금이나마 나왔는지 봤으니까 소재를 개선하고 또 상세 페이지나 우리의 오퍼를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우리 테스트 기반이 생긴 것이니까요. 결론입니다. 소규모 예산으로도 페이스북 광고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놨다면 추후에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또 확장해 가세요. 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과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